제가 준비한 내용은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NVA, 그러니까 프리시전 멀티라고 하겠습니다. 이 멀티 렌즈를 사용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이 프리시전에 대한 장점, 특징, 단점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렌즈는 이제 멀티 세그멘티드 옵틱을 가지고 있는 리프렉티브 타입의 IOL이고요. 우선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은 마이너스 0.11 마이크로미터의 네거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평균적인 각막이 이제 포지티브 스페리컬 에버레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상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심부 그 센터가 이제 원거리, 그 다음에 근거리, 원, 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 중심부의 크기가 이제 좁은 폭은 1.4mm, 긴 폭은 2.6mm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공 크기가 1.4mm보다 이제 작게 되면은 이제 원거리로만 이제 포커스가 맞게 되는 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세그멘트의 폭이 이제 0.6mm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공 크기에 따라서 이제 파하고 니어로 가는 빛 에너지 분포를 보면은 이제 1.4mm보다 작을 경우에는 전부 다 100% 파로 가는 빛 에너지를 보이고 동공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원거리와 근거리로 빛이 나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멀티 세그멘티드 옵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옵티컬 엑시스하고 또 비주얼 엑시스가 좀 편차가 있는 경우, 좀 벌어진 경우, 그러니까 앵글 카파나 앵글 알파가 여기 해당될 텐데 이때 좀 더 유리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시메트릭하게 로테이셔널리 시메트릭한 IOL의 경우에는 그 옵틱 엑시스하고 비주얼 엑시스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마치 디센트레이션 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프리시즌의 경우에는 이것을 렌즈를 좀 돌려서 이것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리프렉티브 체인지에 대한 이제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제 3개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수술 직후에는 약간의 근시를 보였다가 점차 이제 목표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여기에는 오늘은 발표는 안 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살짝 여기서 더 원시 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근시가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시간 지나면서 다시 정시 약간 아니면 살짝 원시 쪽으로 가는 경향을 예측을 하시고 삽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좀 예외적으로 후발백 내장이 좀 있어서 너무 일찍 할 경우에는 좀 원시로 가는 경향이 좀 더 있고요. 그런데 이제 프리시전 멀티포칼 렌즈 말고도 다른 렌즈의 경우에도 후발백 내장으로 야그 레이저를 너무 좀 일찍 하면은 원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논문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좀 더 리프렉티브 스테빌리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면은 이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한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비감도가 높으면 이미지의 선명도가 높다라고 이제 그걸 비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리프렉티브 타입의 IOL은 대비감도는 높지만 디프렉티브 IOL에 비해서 이미지의 원래 이미지하고 똑같이 레티나의 포커스가 맺히는 거하고 좀 약간 좀 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보면은 분명히 디프렉티브 IOL 같은 경우에는 헤일로가 분명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실되는 빛도 많고 빛 번짐 같은 게 느껴지긴 하지만 원래 이미지, 내 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는 망막에 그대로 왜곡 없이 맺히게 되고 좀 겹쳐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맺히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좀 극단적으로 제 렌티스처럼 원거리와 근거리로 나눠지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 빛이 아래쪽으로 좀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숫자를 본다, 숫자 1, 2 이렇게 숫자를 본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좀 퍼져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하고 대비감도가 높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프리시전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파에 해당하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보면은 이게 점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이미지가 2개나 3개로 겹쳐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렌티스 컴포트에 해당되는 것인데, 렌티스 컴포트의 경우에는 좀 그 파하고 니어하고의 그 도수의 차이가 심하지 않아서 그래서인지 여기 보시면은 그 MF30 렌티스 컴포트의 그 에드 파워 3짜리보다는 훨씬 더 아래쪽으로 퍼지는 빛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미지 퀄리티가 좀 더 MF30보다는 좀 더 좋겠다. 하지만 빛 번짐은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렌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이제 토릭 렌즈의 그 기능입니다. 왜 장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기본적인 프리시전 프레스바이오픽 토릭 렌즈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회사의 그 토릭 렌즈들은 구면 토릭입니다. 그리고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 비구면 토릭인데 그 특징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있어야 될 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난시가 교정이 덜 되는 비율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도 정도의 오차가 발생했을 때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한 16% 정도의 실린더 로스가 있다면 다른 렌즈의 경우에는 거의 2배에 해당되는 33% 정도의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에서 그 좀 더 오차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환자의 그 시력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특히 이제 난시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축에서 벗어날 때 오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프리시전 토릭이 훨씬 더 다른 렌즈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면하고 비구면에 대한 뭐 개략적인 내용인데, 구면의 경우에는 이제 중심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파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파워가 높아져서 중심부 빛보다 앞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맺혀지는, 주변부의 빛이 포커스가 앞에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빛 번짐이 생기고, 그래서 동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환자의 시력의 질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에스페릭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페릭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최대한 초점이 한 곳에 맺히도록 디자인이 될 텐데, 그 프리시전 MV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1 마이크로미터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고, 각막의 이제 구면 수차가 보통 플러스 0.24, 뭐 0.27, 뭐 이 정도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 렌즈를 넣으면 약간의 이제 파지티브 스페클 에버션이 좀 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삽입하시면 되고, 이 구면 렌즈에도 이 에스페릭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그 디자인을 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공이 작을 경우에는 이제 왼쪽이 이제 프리시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컨벤셔널 토릭 IOL인데, 이제 그 색깔이 이렇게 삼각형의 좀 비교적 뚜렷한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리시전의 그 특징인데, 색깔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도수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컨벤셔널 토릭 IOL 같은 경우에는 색깔의 변화가 좀 상당히 넓게 나타나고, 또 여기 중심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색깔이 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공이 더 커지면은 그 오차가 더 커지는데, 이제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토릭 렌즈를 넣었을 때 중심하고 주변부에 색깔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도수가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컨벤셔널 IOL은 동공이 커지면서 도수 변화 때문에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를 보고한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테크니스 IOL하고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프리시전 렌즈의 토릭 렌즈가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가 더 좋았다라고 보고가 되었고요. 한 1도 정도, 평균적으로 1도 정도, 1.5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프리시전이 1.5도고 그 다음에 테크니스가 한 2.5도 정도 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안과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하고 그 다음에 그 CLF 타입의 디프렉티브 IOL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파놉틱스입니다. 그래서 636 케이스, 그 다음에 910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그 리포지션을 한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한 1%, 그 다음에 파놉틱스의 경우에는 약 3% 정도로 차이가 났고요. 근데 이제 리포지션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로테이션 때문에 이제 그 리포지션을 한 경우는 프리시전은 0.78%, 그 다음에 파놉틱스는 0.87%로 큰 차이는 보이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시전을 가했는데 인시전 방향 때문에 난시축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각막의 불규칙 난시 때문에 난시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제 렌즈를 넣고 나서 타겟으로 하는, 만약에 뭐 100도 방향으로 난시 쪽을 잘 맞춰서 넣고 수술하고 나서도 100도 방향인데 실제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난시가 안 맞다더라,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난시 검사를 다시 해서 렌즈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 오더커즈라고 해당되는 것인데, 이때 그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한 0.157%, 그 다음에 그 파놉틱스 같은 경우에는 2.19%로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불규칙 난시 또는 새로운 그 난시 변화, 축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리시즌의 경우에는 상당히 톨러러블하지만 다른 디프렉티브 아이올이나 다른 렌즈의 경우에는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좀 더 손이 가는 빈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프리시전이나 이제 파놉틱스 모두 이제 엑시알 랭스가 긴 눈, 한 25mm, 24mm 정도, 그 다음에 그 당연히 이제 인공성체 파워가 낮겠죠. 그래서 14.7 디옵터, 그 다음에 17.25 디옵터로 이제 낮은 디옵터에서 로테이션이 잘 생겼는데, 이게 눈이 크면 이제 캡슐의 그 크기도 이제 크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에서 렌즈가 좀 자유롭게 돌아가는 특징이 있어서 로테이션이 잘 일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논문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과 임상 결과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놉틱스하고 프리시전의 결과이고요. 뭐 이제 최대 교정 시력의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인 시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믹스앤 매치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 쪽이 좀 더 잘 보이도록 타겟을 하고, 반대쪽엔 저는 그 파놉틱스를 주로 많이 넣었는데, 그때는 약간 가까운 것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근시 쪽으로 타겟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인 시력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시전의 결과가 좀 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교정 시력의 경우에도 원거리는 프리시전이 좀 더 그 파놉틱스보다 좀 더 좋았고,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수술 전에 이제 그 교정 시력하고 수술 후 이제 나은 시력의 빈도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이 파놉틱스, 왼쪽이 프리시전인데, 이제 프리시전이 나은 시력이 좀 더 좋고 교정 시력도 좀 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나은 시력과 수술하고 나서 나은 시력하고 교정 시력과의 그 차이가 이제 많이 날수록 안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프리시전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 파놉틱스보다는 적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굴절 에러도 파놉틱스보다는 프리시전이 좀 더 살짝 더 양호한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주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감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였는데, 그 AUL CSF라고 해서 이제 이 커브, 대비감도 커브에서 이 아래쪽의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은, 우선 밤에 5m, 그 다음에 낮에 30cm, 밤에 30cm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밤에 5m 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그 프리시전이 다 파놉틱스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여기 밤에 5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프리시전이 좀 더 좋긴 한데, 대신에 이제 근거리 시력에서 낮에 30cm 거리에서 아주 작은 시표를 볼 때 파놉틱스가 프리시전보다는 살짝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굴절 수술했던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32안, 그 다음에 파놉틱스 36안, 대부분 이제 믹스앤매치로 양안에 각각의 렌즈를 넣었던 케이스들이 많고요. 또 그 각막의 불규칙 난시가 좀 심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놉틱스보다는 프리시전을 넣는 경향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아주 정확하게 두 군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막 상태가 안 좋고 눈 상태가 안 좋다면은 프리시전이 삽입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은 이제 교정 시력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시전이 파놉틱스보다는 좀 더 평균이 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표준 편차가 좀 큰데, 그 위가 각막 상태가 파놉틱스 넣은 환자보다 좀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또 IOL 리포지션 했던 케이스는 프리시전이 1안, 그 다음에 파놉틱스가 3안으로 이렇게 나왔고, 뭐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뭐 비교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어서 어쨌든 이 정도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공식을 사용했을 때 좀 더 정확도가 높았냐?
이제 그 앱솔루트 프레딕션 에러를 비교를 해보니까 바렛2하고 그 다음에 헤디스 L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토탈 K 같은 경우에는 바렛이 좀 더 좋았고 또 민 K의 경우에도 역시 바렛이 헤디스 L보다 좋았고요. 이때 사용한 그 바이오미터는 아이얼마스터 700입니다. 그 다음에 디포커스 커브를 좀 보면은 요즘에 뭐 핫한 그 퓨어시 렌즈가 있는데 퓨어시하고 BBT하고 프리시전 많은 수는 아닌데 이제 평균을 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거리 같은 경우에는 BBT가 가장 좋고 이제 그 프리시전이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그래도 1.0 이상 잘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거리는 이제 그 프리시전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BBT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제 근거리의 경우에는 이제 프리시전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 렌즈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POC가 이제 상당히 좋은 것처럼 많이 그 홍보가 되고 있는데 BBT보다는 결과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 같은 경우에도 BBT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프리시전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도표 렌즈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모노포칼 디포커스 커브인데 한 0.6에서 0.7 정도에 해당되는 그 시력이 이제 마이너스 1.5 디옵터를 넣었을 때 이 정도에 떨어지는데 양안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떨어지는 것하고 또 근거리가 지금 마이너스 3 디옵터를 넣었을 때 약간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믹스 앤 매치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한쪽 눈은 파놉틱스, 반대쪽은 이제 프리시전으로 이렇게 양안으로 할 경우에 거의 이제 풀 레인지 오브 비전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믹스 매치를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놉틱스하고 프리시전을 각각의 디포커스 커브를 유니레터럴 디포커스 커브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원거리 그 0디옵터일 경우에는 프리시전이 그 파놉틱스보다 좀 더 좋고요. 그 이후에는 좀 이제 파놉틱스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이제 오른쪽 왼쪽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이제 중간거리나 이제 근거리 면에서 더 선명하나 여쭤보면은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하십니다. 오히려 이제 그 파놉틱스가 가까운 것을 좀 더 잘 보는 특징은 있지만 실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시고 그 이유가 아마 대비감도가 그 프리시전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양안으로 디포커스 커브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거의 모든 면에서 0.9 이상 시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합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어떤 그 눈 상황일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런 눈에도 해봤더니 프리시전이 결과가 좋았다 그런 케이스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양안의 그 라식 수술을 예전에 받으셨는데 각막에 이제 약간 좀 그 비대칭적으로 각막이 깎였고 또 골프공에도 거기다 다치셔가지고 또 스핑터가 퇴화가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0.1 간신히 볼랑말랑하셨고 근거리도 못 보셨던 분이신데요. 이제 양쪽에 프리시전을 넣고 그 살짝 모노비전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0.8, 0.9 보셨고요. 동공이 좀 많이 커가지고 이게 피플로플라스티를 해줬더니 아주 만족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이 환자분은 이제 그 네일 아트를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분이셔서 근거리를 잘 보셔야 된다 하셨던 분이신데 예전에 뭔가에 찔리셔가지고 이렇게 이리도콘에 어디전이 있고 동공에 이렇게 편의가 되어 있고요. 또 이쪽 부분에도 존율이 많이 나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시력이 이제 0.3 정도 보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공막 고정을 통해서 프리시전을 넣었고 그 다음에 동공성형술을 좀 날을 따로 잡아서 동공성형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공성형술 전에는 시력이 0.4였다가 하고 나서 0.7로 좋아졌고 약간 근거리 0.75 정도로 근거리 타겟으로 했더니 J1 편하게 보셨고 그래서 아주 만족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이제 말판 신드롬이 있는데 말판이 이제 그 케라토코너스가 좀 잘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존율 라이시스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분은 오히려 케라토코너스와 반대로 각막이 되게 플랫했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말판의 그 각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코니아 플라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각막의 형태가 좀 정상에서 벗어나서 그냥 디프렉티브 아이를 넣기는 좀 찝찝해서 프리시전을 넣었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1.0 보셨고 1.2까지 보셨고 J2로 보셨고 아주 만족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이신데
아주 만족도가 높았던 분이십니다. 망막이 안 좋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프리시전을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ERM을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프리시전을 넣었더니 이제 오른쪽인데 1.0으로 시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멀티포칼 렌즈를 고려를 안 하실 텐데 아마 디프렉티브 렌즈를 넣었으면 결과가 안 좋았을 텐데 이분 하고 나서 아주 만족하셨던 분이시고요. 드라이 아이 때문에 각막이 상당히 불규칙한 눈입니다. 검사할 때마다 각막 표면의 모양이 계속 바뀌는 분이라서 이런 경우에도 디프렉티브 렌즈를 넣으면 결과가 안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제 각막 이제 펜타캠을 찍어보면은 이제 하이오드 에버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편차가 되게 심했던 분이신데 이분 이제 양한다 프리시전을 약간 모노비전을 넣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2, 1.0 보셨고 근거리도 뭐 약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제4를 보긴 하시지만 충분히 만족하신다고 하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각막에 여러 개의 이제 혼탁이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혼탁 있는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제 각막 토포에서 나타났었고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심한 이렇게 비대칭을 유발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멀티포칼을 권하진 않았었는데 환자분이 원하셔서 나중에 뭐 원하시면은 뭐 재수술까지 해서라도 다시 단초점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해서 했는데 결과가 또 예상외로 잘 나왔습니다. 왼쪽을 일부러 이제 근거리 타겟으로 했는데 이제 0.6의 J2 정도로 잘 보셔가지고 역시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시고요. 또 이분은 이제 그 용접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불똥 그 쇠 조각에 이제 튀어서 이제 혼탁이 생기면서 이제 각막의 중심부가 비대칭이 발생했던 분이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도 디프렉티브 렌즈 넣으면은 결과가 당연히 안 좋은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1.0을 보고 계시고 근거리도 양안으로 봤을 때 J1으로 지금 잘 보고 계셔서 만족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근거리 그 프리시전 경우에는 불규칙 난시가 있거나 드라이 아이 또는 각막에 혼탁이 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톨러런스가 꽤 보이는 그런 렌즈고요. 또 로테이션한 스테빌리티도 좋지만 만약에 엑시스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있어도 결과가 좋은 그런 렌즈입니다. 그리고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비교적 대비 감도가 좋기 때문에 이제 시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렌즈고 만약에 양안의 프리시전을 쓸 경우에는 근거리가 살짝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노비전으로 타겟을 한쪽 눈은 한 0.5디옵터 정도 근시 쪽으로 모노비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노비전을 안 한다 그러면은 디프렉티브 IOL과 저는 믹스 매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렌즈가 이렇게 멀티 세그멘티드 IOL이라서 처음에는 좀 복잡해서 좀 결과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다가 토릭 IOL이 이게 에스페릭 IOL이라서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톨러런스가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합이 상당히 좋은 만족도를 높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애용하고 있는 렌즈입니다. 감사합니다.